영어를 정말 간단하게 잘하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보세요. 딱 두 가지 방식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딱 100문장만 듣고 따라해 줍니다. 그리고 그 100문장을 듣고 받아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100문장을 받아쓸 수 있다면 그 문장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질문을 던져서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100문장을 듣고 따라할 걸 말씀드렸습니다. 왜 듣고 따라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듣기는 아웃풋이 아닌 인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통해 영어의 인풋을 채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영어 듣기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합니다. 인풋으로서의 듣기는 우리가 사용할 표현들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무의식 속에 각인될 정도로 표현을 듣고 따라함으로써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영어의 표현을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듣기는 아웃풋으로서의 듣기입니다. 어떤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의 뇌는 그와 관련된 표현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방금 들은 표현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어를 듣지 못하는 것은 소리를 듣고 그에 해당하는 표현을 떠올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으로서의 듣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풋으로서의 듣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100문장을 듣고 따라하는 과정이 영어의 인풋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문장을 듣고 받아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풋을 채우고 나면 아웃풋이 존재합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모두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아는 문장을 떠올려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장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에는 3단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제인 단계입니다. 문장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그 문장을 마주쳤을 때 내가 이 문장을 알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상 단계입니다. 문장을 듣거나 읽었을 때 단순히 그 문장을 아냐 모르냐를 넘어서 이 문장이 어떠한 뜻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외운 만큼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활용 단계입니다. 외웠던 문장과 1대1로 대응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그 문장을 써먹을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받아쓰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 때문입니다. 받아쓰기를 통해서 문장을 듣고 머릿속에서 그 문장을 꺼내서 그대로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소리의 문장을 찾아내서 그걸 적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왜 듣고 따라해야 하는지, 왜 받아쓰기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0문장일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문장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기본 문장에 접속사, 관계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장들을 연결하는 형식인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긴 문장을 만나면 곤란함을 겪는 거예요. 문장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존재합니다. 복잡한 문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간단한 문장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장들만 익혀도 그것으로 복잡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언어학에서는 인간은 매일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낸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인 의미로 100문장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딱 100개의 기본 문장을 익히고 나면 200개, 300개, 그리고 1000개의 복잡한 문장까지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공부법을 요약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듣고 말한다입니다. 100개의 기본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정도로 숙달을 하면 어느 정도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도 지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기억과 인출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우리가 문장을 아는 만큼 듣고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물리적인 의미로 두뇌의 신경망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회로는 이미 한국어에 최적화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영어를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뇌회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어만을 위해서 뇌 구조를 변형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공부법은 바로 이걸 극복하기 위한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육하원칙으로 질문하기입니다.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영어의 문장을 이해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하게 보면 단어들의 뜻과 각 단어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어의 역할입니다. 한국어는 을과 를과 같은 조사의 사용으로 각 단어의 역할을 표현합니다. 조사를 통해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에는 조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문장 내의 위치를 기반으로 단어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 자체가 조사를 통해서 단어의 역할을 추론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회적으로 각 단어의 역할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질문하기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질문을 듣는 순간 평소보다 활성화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고 그 문장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평소보다 우리의 두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의 자극에 둔감했던 우리의 두뇌를 영어에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서 첫 번째 방법을 통해 받아쓰기까지 완료하였다면 이제는 각 문장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왜 이 과정을 받아쓰기한 모든 문장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질문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어만을 위한 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인지언어학에서는 정신공간 이론이라 칭합니다.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은 각 단어가 가진 이미지를 겹쳐서 구성됩니다. 마음이라는 캔버스가 있고 그 위에 각 단어가 가진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문장이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그린 최종 이미지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영어의 발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유창성이란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며 동시에 그 이미지들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앞선 첫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마음속에 저장하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각 이미지들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문장을 들을 때는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문장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역으로 영어 문장을 말할 때는 먼저 이미지를 구성해 놓고 그걸 표출하면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 공부란 가장 모호한 영역 같습니다. 명쾌하게 공부 방식을 제시해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그게 왜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언어란 마음속 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제 채널을 통해서 가장 명쾌하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영어 공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재를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란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교재를 달아두었으니까요. 제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원하시는 만큼의 영어 실력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